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 씹새들 그냥 확 그냥 다 저기 다쳐 넣으라고 그랬어. 이 대사가 애드리브였다니.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?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센터장입니다. 영화를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배우들의 빛나는 애드리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애드리브 하면 또 이병헌 배우를 빼놓을 수 없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병헌 형님의 빛나는 아이디어 열전. 사람 아주 제대로 찾으셨네. 주민 시작할게요. 오셨습니다. 잘 나가는 정치 깡패 안상구. 무섭게 바라보다 내려치는데 못이 튀어나왔구만. 원래 시나리오는 진짜 손을 내려 찍어버리는 설정이었는데 안상구의 유쾌한 캐릭터를 살리자는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로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합니다. 당신 죽여버릴 거야. 내 동생을 짓밟은 널. 소속 배우의 개똥 같은 연기를 보고 하는 말. 하기는 네 의지야 전도연이 뺨을 치지. 이 대사 역시 이병헌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.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. 연기를. 조상무에게 머리를 맞은 뒤 바로 쓰러지지 않고 카메라에 한 번 더 걸렸다가 쓰러지는 것도 이병헌 배우가 즉흥적으로 만든 디테일입니다. 도와만 주시면 경기도 인근 수만 평의 명의가 형님께로 갈 겁니다. 아 형님, I'll be back. 안상국 캐릭터를 제대로 살려낸 이 대사는 이 영화와 같은 해 개봉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서 T-1000으로 출연했던 경험에서 나온 애드리브입니다. 갑자기 튀어나온 대사에 어이가 없어 웃어버린 백윤식 배우입니다. I'll be back. 라면과 소주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먹방을 하는 중 아따 이거 뒤집어. 소주로 가글을 하는 건 이병헌 배우의 친구가 술이 없어지는 게 아깝다고 입에 머금고 가글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. 예. 떨어진 휴대폰을 짚다가 걸리는 이 장면 역시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. 이병헌 배우는 대사뿐 아니라 세트와 소품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. 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와요. 이슬로 사오라고 해, 이슬로. 그래 싫어. 모텔 화장실에 반투명한 전체 유리를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참 지옥같은 화장실이네. 촬영을 시작할 때 반투명 유리 아이디어가 빠진 채로 세트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. 현장에서 바로 통유리로 바꾸느라 3시간 정도 촬영이 딜레이 됐다고 하네요. 자식 같은 새끼. 고만 씨이라. 이 세트 덕에 조승우 배우의 애드리브까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. 장훈의 방에 써놓은 이 신념은 유연병원은 이병헌 배우가 직접 쓴 글입니다. 병헌 형님의 글씨체는 다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. 영화 마스터에서 이 글 역시 이병헌 배우가 직접 쓴 글이라고 하네요. 자, 그럼 영화 마스터로 넘어가 봅시다. 진 회장을 마치 지휘자 같은 느낌으로 만들자는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로 정수리부터 뒷머리까지 부분 가발을 붙이고 촬영했습니다. 마이크를 빼서 뒤로 던지는 연기는 이병헌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설정입니다. 차 밖으로 꽃을 버리는 것 역시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인데요. 감독은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서 박장군 역시 꽃을 버리는 연출을 추가했습니다. 다이아몬드 회원들만 모인 자리이니 진 회장이 더 가족 같은 느낌으로 이들을 대해야 할 것 같다는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로 앉아서 대화하듯 말을 시작한다고 설정했습니다.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울타리 원 아일랜드입니다. 금감원 국장과 밀담을 나누는 진 회장. 너무 털어먹는 거 아니냐? 털어먹다니. 술잔을 손으로 막는 건 뒷돈을 주며 로비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진 회장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.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표현이. 그 취지가 얼마나 순수해.
박 장군을 본인의 비밀 아지트로 데려가는 진 회장. 따라와. 재밌는 거 보여줄게. 갑자기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며 긴장감을 조성하는데요. 이 역시 이병헌 배우가 즉흥적으로 한 연기라고 합니다. 그걸 또 벽에 기대 두 손을 모아 겸손해지며 받아주는 김우빈 배우의 센스. 재밌지? 앉아. 목 아파. 진짜 김우빈 배우를 올려다보는 게 목이 아파서 나온 애드리브입니다. 한국말뿐 아니라 필리핀식 영어인 따갈로그 대사를 기가 막히게 소화해내는 이병헌 배우. 한 달 안에 1조를 더 빼야 된다고? 밥이 목근형으로 넘어가냐? 이 씬을 찍는 날 필리핀의 날씨가 정말 무지하게 더웠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병헌 형님은 공기가 맑고 뷰가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. 그 기분을 그대로 살려 이런 애드리브를 하기도 했습니다. I love this country, Senator. 이 역시 애드리브입니다. 이병헌 배우가 본인이 한 애드리브 중 가장 좋아하는 대사라고 하네요. 피터킴. 패티킴? 가수? 이 대사 역시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. 역시 선수네. 자, 돈 세탁은 됐고 내가 20개를 입금하면 신 선생이 30개를 놓고 사기꾼이 워낙 많으니까 이 대사는 대본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감독과 이병헌 배우가 회의를 통해 만든 대사입니다. 김엄마가 죽는 걸 보고 웃는 시나리오였는데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로 아쉬운 감정을 담아 쉬는 한숨으로 바꿨습니다. 살 빠졌다. 살 빠졌다? 못 만드니? 라는 애드리브를 쳤지만 삭제됐습니다. 왜? 뭐?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양면 테이프니 네가? 대신 이 애드리브는 사용했습니다.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냐고.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과 안면 근육이 경련이 일듯 떨리는 이 연기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본인도 모르게 떨린다고 합니다.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! 달콤한 인생에서 자신도 모르게 떨렸던 눈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요. 이 연기는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미친 듯이 죽여버리고 싶은 복수의 대상이 눈앞에 있지만 뭐야? 혼자야? 냉정하게 절제하듯 차가운 광기를 표현해달라는 김지훈 감독의 주문을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해냈죠. 이 안면 근육 경련 연기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도 빛을 발합니다.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도 다 쓰이는 건 아닌데요. 수고가 많아요. 이 장면에서 안상구처럼 안마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냈으나 감독은 이병헌 배우와의 첫 촬영이라 좀 어색해서 그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네요. 나중에 그걸 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사기꾼들이 초심을 떠올리며 의기투합하는 이 장면에서 있지도 않은 사훈 이야기를 하며 엄청나게 많은 애드리브로 현장을 유쾌하게 만들었는데요. 감독은 그 빛나는 대사를 전부 사용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. 가슴이 웅장하게 도부장을 감동시킨 후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넣을 땐 한 번에 못 넣고 헤맨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도 했지만 결국 감독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 이 영화에서 병헌 형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? 잠시 후 주성 전어를 뵈러 갈 것이다. 병헌 형님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. 천장 석가래에 연속으로 머리를 부딪히는 게 이병헌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즉흥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네요. 어디로 오지 말라고! 죽여주시옵소서. 죽이긴데 널 왜 죽여? 이 장면은 사실 연기가 끝났는데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든 감독이 컷을 하지 않자 두 배우가 알아서 즉흥 연기를 선보였습니다. 오지 마! 축국종을 설치한다길래 근데 그러라고만 했어. 뭔가를 계속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하선. 사실 이 씬 앞에 음식을 먹고 있던 장면이 삭제가 됐습니다. 이 장면의 연장으로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설정을 이병헌 배우 본인이 한 설정인데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네요. 죽여주시옵소서! 도부장이 물에 빠지는 것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이병헌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. 갑자기 스턴트 배우를 섭외해서 촬영했습니다. 이번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.
가난하고 힘든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캐나다로 떠나고 싶은 조하. 동수는 다시 돌아올지 않을 것 같은 조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. 너 일단 편도로 갈 거지? 비행기로 간다니까. 뜬금없이 비행기로 간다는 말은 이병헌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. 아, 이 새끼 왕복 말고 편도로 갈 거냐고. 원웨이 이 새끼야. 알아 새끼야.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동생 진태에게 복싱을 가르치는 형 조하. 이제 네가 한번 해봐. 아이 개새끼. 그리고 잠에 취한 동생을 업고 달동네 등반을 감행한 형. 그런데 엄마. 앉았어 저 새끼. 앉았어. 동생에게 당하는 듯한 표정과 이 대사가 모두 애드리브입니다. 우리도 저거 찍어달라 할까? 아이 쪽팔리고 사진 무슨 사진을 찍어요. 저희 영어 방침사. 내 생일. 내 생일이라고. 이 순간을 남기고 싶은 엄마를 위해 사진을 찍는데 치즈. 핵인싸 병원 형님의 세상 힙한 대포즈와 땡기자. 아이 하지 마세요 진짜로. 왜 그래요? 줘봐라. 아우 진짜. 니잘 준다. 엄마를 위한 브레이크 댄스가 끝난 후 이렇게 한 번 더 추는 것이 즉흥적인 연기라고 합니다. 이병헌 배우 춤 잘 추는 건 이미 싸이 뮤직비디오에서 증명이 됐죠. 이때 싸이에게 춤 지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영화 백두산에서 북한 무력부 소속 1급 자원 이준평과 특전사 대위 조인창으로 만난 이병헌과 하정우. 하정우 배우 역시 영화계의 유명한 재치쟁이인데요. 미드만 봐서 잘 몰라요. 미두만은 또 뭐이가? 미국 드라마를 줄여서 미드라 그래요. 하여간 남조선 아새끼들은 별걸 다 줄이고 지랄 발광이구만. 그건 별 다 줄. 지자다 지자. 지랄하고 자빠졌네. 막 던지는 줄임말 열천이 모두 두 배우가 현장에서 만들어낸 대사들이라고 합니다. 깜짝 놀랬디. 나도 놀래다야. 자, 병헌 형님의 영화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애드리브를 살펴봤습니다.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? 추가할 내용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